김도현 45살. 경기도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입니다. 어깨엔 늘 일이 얹혀 있고 표정엔 여유가 없습니다.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봅니다. 거래처 문자, 팀원 보고, 상사의 호출 메시지. 아침은 늘 급합니다. 아내 이선영 여보, 아침은요? 도연 시간 없어요. 그냥 나갈게요. 식탁 위엔 아직 김이 나는 국이 놓여 있습니다. 도연은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합니다. 현관 한쪽, 작은 방문 하나가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박정순, 72. 봉제 공장에서 평생 미싱을 돌리던 손. 지금은 조금 떨립니다. 도연은 그 손을 요즘 잘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다녀오니? 도연은 잠시 멈춥니다. 고개만 끄덕입니다. 도연 네. 엄마, 문 잘 잠그세요. 짧은 말, 짧은 시선, 그리고 닫히는 문. 도연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강하다.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잖아.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릅니다. 도연은 목소리가 큽니다. 회의실에서 숫자를 말할 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8시, 불 꺼진 거실, TV 소리만 작게 흐릅니다. 어머니는 같은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어머니, 도연아, 밥은 먹었니? 도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합니다. 도연 회사에서 먹었어요. 사실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였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묻습니다. 어머니 밥은 먹었니? 도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아내 선영이 그걸 봅니다. 같은 말, 같은 질문. 요즘 들어 자주 반복됩니다. 도연은 그걸 피곤해서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나이 탓이라고. 병원이라는 단어는 아직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납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영 여보,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 불 꺼진 옛 공장 건물들이 보입니다. 사람 발길 끊긴 지 오래된 곳. 도연의 시선이 그쪽에 오래 머뭅니다.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의 머릿속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기 시작한 건 아직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아주 조용히 문 하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어머니의 침묵이 사실은 마지막 배려였다는 것도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었고 어머니는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 침묵 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미안함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미안함 위에 계산이 올라가는 순간이 오죠. 도연에게도 바로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같은 질문은 더 잦아졌고 가스불 사건은 2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도연은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괜히 손바닥에 땀이 찹니다. 혹시 집에 불이라도 난 건 아닐지, 별일 없겠지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보다가도 어머니 얼굴이 겹쳐집니다. 도연아, 밥은 먹었니?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저녁, 식탁 위에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선영 여보, 병원은 언제 모실 거예요? 도연은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멈춥니다. 도연, 조금만 더 지켜보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선영, 아니에요. 이건 지켜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걱정과 피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선영도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값, 그리고 이제 간병이라는 현실. 선영 요양원 알아봤어요. 저렴한 데로.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 하나로 자신이 어떤 아들이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 거긴 아직 좀 그렇잖아요. 선영, 그럼 여보가 직접 돌볼 수 있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니, 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듭니다. 어머니 물건입니다. 낡은 종이, 연필로 적은 숫자들, 도연 월급날, 전기세, 손주 옷값. 어머니의 삶은 늘 계산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덮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며칠 뒤 도연은 외곽으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옛 공장지대, 사람 발길이 끊긴 폐가 하나. 도연은 그 앞에 서서 오래 생각합니다. 잠깐이면 된다. 정리될 때까지만이다. 이게 최선이다. 그 말들이 자기 위로라는 것도 알면서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도연, 엄마 잠깐만 다른 데서 지내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바로 묻지 않습니다. 잠시 도연 얼굴을 봅니다. 어머니, 내가 많이 불편하니?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도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거짓말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후 아주 작게 웃습니다. 어머니, 그래. 내가 힘들면 그래야지. 그 말이 허락인지 포기인지 도연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짐을 쌉니다. 옷 몇 벌, 약 봉지, 그리고 그 낡은 수첩. 도연은 방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자는 각자의 밤을 보냅니다. 도연은 아직 믿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하지만 현실이라는 건요. 늘 사람 마음을 가장 늦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그 믿음은 생각보다 빨리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